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소형 모듈 원자료 4개의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서는 SMR에 국한하면 세계 2, 3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 시추에 세계 1위 석유 시추 기업인 미국 슐럼버거가 참여합니다. 슐럼버거는 시추 과정에서 채굴되는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밝히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재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이 기업들의 실적 호재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혼조세 보여주다가 현재는 양시장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국내 시장 월요일부터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적 발표 속에서 아주 네. 발빠른 그런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그런 한 주인데요. 일단 S&P 500 지수에서 상장회사 20%가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실적에 따른 그런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인 그런 상황인데, 일단 관련해서 테슬라의 실적을 과연 좀 옮겨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어쨌든 테슬라 근데 관련해서 뭐 뒤에서 뭐 틈틈이 좀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관련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세요. 그 시장에서 지금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실적을 정말 잘 나올지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제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그런 한 주가 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실적도 실적인데 이번 주에 경제 지표도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PMI 지수라든지 베이직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좀 발표될 그런 예정이고, 일단 실적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한 주가 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략을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종목들 트레이딩하는 전략, 호실적이 나올 것 같은,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일단 호실적을 달성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 관련해서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지금 뭐 중동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 관점으로 좀 시장에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 포트를 좀 재구성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 한 주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개별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한 주일 것 같고, 아까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뭐 지금 역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수급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개별 종목들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뭐 원전 관련돼서 그리고 방산
폴란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전이나 방산 관련주 좀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 엔터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주는 그런 오늘의 좀 시장의 모습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급 자체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수급을 좀 포커스 맞추고 좀 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들 저희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원전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이랑 폴란드 간의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임박한 것 같은데 네. 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다룰까요? 네, 일단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뭐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관련주들 움직임 나오면은 뭐 있나 보다. 또 하시는 분들 좀 많으셨을 건데 어쨌든 원전 협력을 좀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오는 22일에 내일이죠. 한국을 좀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24일에는 양자회담을 진행을 하고요. 양국 간 실직 협력 그리고 지역 및 국제 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좀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일단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좀 다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지금 이렇다 할 이슈가 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는 거는 긍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자체 원전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앞서서 한국, 우리나라와 이제 폴란드는 대규모 방산 계약을 좀 체결을 해서 전투기라든지 자주포, 전차를 좀 폴란드에서 도입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뭐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까지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BHI, 서정기전 같은 종목들 대부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오늘 시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원전 중에서도 이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국내 저희 뭐 대통령실에서도 건설 계획에 관련해서 뭐 이제 연말에 발표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원전 저희가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이 이슈에 먼저 담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올라왔다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해 보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직전에 이제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뭐 못 사서 안 달랐던 그 시절을 좀 회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반등 정도 나와주겠지? 많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도 반도체와 조금 다른 거는 이거는 좀 탄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찍힌다는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에 방산이나 원전 관련해서 조금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제휴 MOU라든지 이런 체결 각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결과 관련해서 좀 보신다면은 하반기부터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10%씩 좀 떠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대부분 하단박스 지금 BHI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뭐 차트상 오늘 6% 떴는데 뭐 가장 강하게 움직여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추이를 완전히 좀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박스권 한 단계만 좀 뚫어주면은 추이적으로 12,000원을 좀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를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서정기전 같은 종목들 위주로 좀 바라보시고 어쨌든 내가 바닥권에서 좀 모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고 있는 종목을 좀 따라갈 것인가 근데 요즘 시장은 아시겠지만 전략은 항상 두 개인데 요즘 시장은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이 잘 가요. 네. 뭐 수급적으로 강하게 받는 종목이 좀 잘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BHI를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하반기 수주나 이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개인들은 빠져나가요. 그럼 지금이 기회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원전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방산입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어쨌든 방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자, 심각한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견된 것 같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굉장히 큰일일 뿐만 아니라 뭐 방산 업계도 좀 흔들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관련해서 오히려 방사는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파병도 실질적으로 뭐 진행했고 관련해서 뭐 주말에도 좀 봤는데 그 관련해서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지나가서 뭐 한국말로 뭐라 하던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파병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불법 전쟁에 북한 특수부대 파병이 좀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에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강력한 그런 경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20일 현지 영상 연설을 좀 통해서 북한 병력의 러시아 투입에 대해서 단순한 산업 인력이 아니라 군사 병력 지원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일단 북한이 현대전에 좀 숙달될 경우 자국을 좀 둘러싼 불안정 그리고 위협이 세계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전쟁 확전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실질적인 참전이에요, 참전. 이게 단순하게 뭐 파병을 보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규모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참전과 관련해서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좀 불안정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선 관련해서 누가 될지 아직은 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상승하려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에 굉장히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산 관련주들 한동안은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뭐 하반기에도 실적과 관련해서도 앞서서 이제 원전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나 이런 이슈들은 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관점, 뭐 단순하게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좀 진행되는 그런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1, 2년 정도 좀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 유효하고 오늘 올라온 뭐 한일단조라든지 퍼스텍, 뭐 스펙코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전쟁 이슈 아니어도 뭐 수주 측면으로도 말씀 주신 그런 국가의 안보 관련해서 네. 분명 좀 괜찮은 섹터인 건 맞는데 그렇다면 좀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담아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관련해서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좀 잠잠할 때 있잖아요. 뭐 이슈가 부각돼서 상승이 나오고 양봉이 나올 때 좀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좀 따라붙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오늘 좀 양봉을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자리 좀 접근보다는 항상 좀 쉬어가고 전쟁 이슈가 좀 잠잠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상대적으로 덜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진입하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괜찮다, 뭐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 오늘부터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하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방산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좀 전에 방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엔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나름대로 기분 좋은데요. 네. K-팝 그래도 건재한 편인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또 큰 호재가 하나 있다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랜만에 좀 불씨를 좀 살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저도 이제 주말에 뭐 쇼츠나 이런 거 넘기다가 좀 들어봤는데
뭐 가수 브루노 마스랑 함께 부른 곡 아파트가 좀 흥행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난 18일 좀 발매 이후에 국내 주요 음원 차트의 좀 정상을 달성한 그런 상황이고, 아파트는 뭐 술자리 게임이죠. 아파트 게임이 뭐 소재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일단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YG가 좀 겪고 있었던 기존의 뭐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10월 초에 투애니언이 활동 종료 4년 만에 좀 재결합을 해서 4일에 서울올림픽공원에서 뭐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좀 진행한 부분도 있고, 뭐 향후에 이제 블랙핑크 뭐 전체 완전체로 좀 컴백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지금 뭐 GD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너무 없었던 부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4분기, 지금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4분기부터는 좀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 4사 주가가 올해 3분기를 좀 기점으로 우상향 트렌드를 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엔터든 게임이든 신규와 관련된 그런 아이돌이 나와준다든지 게임 신작이 나와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 보시면서 좀 매매 관점으로 좀 투자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엔터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YG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뭐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뭐 YG 엔터테인먼트는 4% 상승 나오는데, 네. 자, 이렇게 상승한 종목 말고 혹시 다른 종목들 저희가 담아본다면 어떤 종목들 골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큐브 엔터 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사실 무거운 종목보다는 네. 외국인 수급을 좀 따라가는 그런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고, 큐브엔터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자애들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뭐 신규 관련된 그런 아이돌들이 좀 나와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큐브엔터 관련해서도 잘 체크해 보시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뭐 SM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JYP도 잘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전문가님, 네. 자, 비만 치료제 최근에 좀 아무래도 인기가 많이 몰리면서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비만 치료제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좀 쉬는 종목들도 꽤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 체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단기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 오늘 양봉으로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루하루 달라요. 뭐 아침에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음봉 떠서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일단 단기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료가 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 완벽하게 좀 추이를 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매수가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가는 종목들은 또 가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일선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지만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찍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할 것이고요. 품귀 현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15일에 이거 출시를 했죠. 국내 출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고 좀 투자하신 관점 유효하고, 오히려 이렇게 쉬어줄 때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자, 만약에 이 비만 치료제 저희가 종목 선별을 네. 잘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내 종목이 지금 아주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눌린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걸 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눌린 건지 네. 아니면 이게 빠지는 건지 네.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눌린 비만 거다, 네. 빠지는 거다. 네. 네.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다는 내가 매수를 많이 했을 때 네. 비중을 많이 담고 싶다. 50% 이상씩 막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솔직하게 제가 저번에도 코멘트 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려도 사지 않으세요. 뜨뜻미지근하실 겁니다. 아직 바닥이라는 소리예요. 네, 지금 나오는 건 그냥 조정 정도이고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못 사서 안달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빠지고 덜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점에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지금은 위고비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블루엠텍, 페트론, 블루엠텍, 대봉LS, 올릭스 같은 4종목 정도 지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적으로 여러분들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고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위고비가 아닌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이든 한미약품 같은 것들은 국내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챙겨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시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의 주식 시간입니다. 자, 급등 종목을 검색하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그럼 바로 전문가님께 급등 중인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저희 장이 그래도 좋잖아요. 네. 이때 급등하는 종목 좀 관심이 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뭐 시장 좀 좋지 않을 때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죠. 관련해서 영풍 정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걱정은 좀 덜 되실 텐데, 이거 영풍 정리 관련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주말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좀 반등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추이적인 그런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원이 이거 뉴스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좀 나왔는데 2차 가처분 기각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주가가 다시금 좀 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개 매수가 종료일이었죠. 오늘 관련해서 좀 눌림이 나왔다가 일단 대폭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일단 가처분 신청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오고 주가가 다시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 뭐 한순간에 그런 끝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전거래일에 좀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좀 봤었는데 지금 고려아연에 좀 편을 좀 들어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좋은 이슈인데 영풍정밀에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의 악재일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어쨌든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는 뭐 한순간에 그런 끝날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에 조금 다시 재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관련해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영풍 정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영권 분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대의 상승인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급등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 종목 골라주셨는데 네.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다음은 좀 조용한 섹터에서? 우진엔터, 우진엔텍을 말씀드릴게요. 마침 오늘도 네. 화제가 됐던 그런 섹터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원전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한국 폴란드 관련해서 원전 이슈가 좀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원전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지금 뭐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원전 관련해서 투자 그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존에서 원전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도 3일 전에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AI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지금 SMR에 좀 대형 투자에 좀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단기간에 뭐 폴란드 이슈만 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속성을 좀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사실 좀 멀리 바라보신다면 지금 19% 정도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떠 있지만요. 조금 스윙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그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7,000원까지 상단 좀 목표까지 좀 세우시고 한 단계 좀 쉬어줄 때 만약에 지금 자리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자리를 좀 잡아줄 때 지금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2만 원대에 좀 밀리면 다시 좀 접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23,000원 정도 갔다가 좀 눌려줄 때 지금 두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눌림목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기술적인 부분 거기에 플러스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신다면 바닥권에 있는 원전 관련주들 충분히 조금 유효하다. 매수가 좀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갔다가 많이 밀렸어요. 바닥에서 뭐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절반이 좀 반이 좀 절반이 하락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좀 노리시고 25,000원, 뭐 3만 원까지도 못해도 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해서 우진혜택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우진엔텍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 원전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엔텍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18%대의 급등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저희가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까지 살펴봤거든요. 네. 자, 다음은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저도 잘 말씀 안 드린 로봇주. 오, 네, 중에서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금 11%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거의 18% 정도 19% 정도 좀 올라왔다가 살짝 윗골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두산그룹이 이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 이게 로봇 관련해서 투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두산그룹이 앞에서 이제 철회를 좀 했었죠. 사업구조 개편을 좀 다시 진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 7, 8월 달에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한 뒤에 최종적으로 두산 바켓을 좀 상장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개편안을 좀 추진을 했으나 주주 반발 그리고 금융당국의 좀 압박으로 좀 철회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사회 오늘 이사회가 좀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해소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추이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게 뭐 그냥 밀어붙인다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금융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압박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막 기존의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좀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좀 올라와 줄 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손실을 봤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이슈를 이용을 해서 좀 비중을 일부는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추이를 좀 돌린다는 부분은 괜찮은데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요. 거래량이 여기서 한 두세 배 정도 좀 붙어줬으면 제가 뭐 들러붙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거래량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두산 로보틱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시려던 분들은 아직 사지 마시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살펴봤는데요. 오랜만에 로보츠가 올라왔습니다. 과거 최근에 또 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더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2%대의 급등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로보츠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네. 살펴봤는데 다음은 또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가는 종목이 잘 가죠. 지난주 이어서 이제 피델릭스 반도체 관련해서 네네. 좀 한 번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이제 13, 14% 정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주도 상승을 좀 괜찮게 했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역대급으로 좀 반도체를 투자하겠다 그런 소식에 지분 관계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삼각 수렴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중국에서 향후 3년 동안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관련해서 1,000억 달러를 좀 넘길 것이다 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요. 관련해서 좀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4분의 1의 투자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역대급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이 시장에서는 지금 좀 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덜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 자체 여러분들 반도체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가는 종목들은 또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당국조사 관련해서 반사 이익의 좀 수혜도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모두 맞물려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리고 이거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고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이다. 만약에 확실하게 내가 매수를 좀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직전에 고점 자리 돌파 시도를 지금 오늘 좀 했었잖아요. 확실하게 좀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지금 자리에서 접근해 보시는 관점도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피델릭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 반도체 중에서도 가는 종목은 역시 잘 간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9%대의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섹터를 많이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다음은 또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되게 여러 개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되게 다양한 섹터가 좀 움직이는데 오랜만에 또 움직이는 풍산. 이라는 풍산.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움직이고 있었긴 한데요. 오늘 갭상승이 좀 나와서 지금 10% 정도 좀 올라왔다가 6.8%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거래량까지 좀 어느 정도 동반이 됐고요. 일단 풍산이 좀 오늘 움직이는 거는 앞서 살펴봤던 방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죠. 일단 북한에서 최정예 부재를 이제 러시아에 좀 파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일단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방산 호황에 따른 구리 가격이 좀 급등한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방산주가 호황이 되면은 당연히 구리나 이런 것들도 쓰이기 때문에 구리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원래 좋았던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일단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된다라고 좀 하면서 좀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따라서 경기부양책 관련해서도 좀 발표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호황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까지도 굉장히 좀 강하게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인들은 빠져나가지만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적으로 박스권을 좀 벗어난 만큼 벗어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자리까지만 여러분들 박스권을 잘 소화하면은 8만 원짜리
이상 한번 좀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 잘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가격대가 조금 무거워서 접근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1, 2년 정도 좀 바라보시고 끌어가시는 것도 유효하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풍산 살펴봤습니다. 방산 관련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어쨌든 구리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제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7%대의 상승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풍산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다음은 또 어떤 섹터인가요? 네, 일단은 진양제약 관련해서 이거 매수도 네. 지금 괜찮은 그런 자리인지라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들고 나와봤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죠. 관련해서 위고비의 직접적인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국내 비만 치료제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나눠서 투자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페노피브레이트 관련해서 비만 효능을 좀 봤다라는 그런 소식에 지금 관련해서 지금 4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보였다가 쉬다가 상승 보였다가 쉬다가 지금 고관오리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좀 체크해 보시고 종가 움직임 안 나온다면 다음 거래일에 흐름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품귀 현상이나 여러분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코로나까지도 재유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죠. 기존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층의 두창, 엠폭스뿐만 아니라 지금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좀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만 치료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섹터에 맞물려서 모두 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진양 제약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양제약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이 호흡기 질환, 코로나,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5%대의 상승 중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거의 뭐 전 섹터가 다 나오다시피 해서 네. 다음은 또 어떤 섹터가 나올지 감이 안 오는데. 오늘 뭘까요? 사실 어떤 거 이제 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뒤에서도 제가 종목을 좀 힌트를 드릴 건데 대장으로 사실 움직이는 게 지금 미코바이오메드예요. 오. 미코바이오메드를 좀 네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엠퍽스 관련해서 뭐 이슈는 여러분들 딱 보셨을 거고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엠퍽스 이슈, 확산 이슈도 좀 충분히 있죠. 올해 이제 1,000명이 넘게 좀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의 기사를 다 보셨을 거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봤고 거기 플러스로 지금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 이슈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외국인 매수도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리튬 바이오라는 게 있는데요. 24년도 9월에 미코바이오메드 지분을 좀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좀 올라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경쟁 강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아마 좀 한 번씩은 좀 보셨을 건데 지금 이제 진단키트나 체외 진단 기술 관련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겠고 일단 WHO에서 팬데믹 경고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난주에 움직인 건 갑자기 좀 뜬금없다. 추이적으로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진 거는 충분히 한 단계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인지하시고 지금 구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박스권을 딱 돌파하려고 딱 각 잡고 있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뭐 사지? 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 종목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뭐 미코바이오메드가 아니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거래량도 직전 거래일에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줬어요. 뭐 만족할 만큼 엄청나게 여러분들 나와준 건 아니지만 추이적으로 지금 자리만 잘 돌리게 되면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의 이 자리까지는 여러분들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직전에 일단 수렴형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3,000원짜리까지만 돌파를 뚫어내면은 추이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매매할 거가 딱히 없다라고 하신다면 진단키트를 좀 보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코바이오메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엠폭스 관련해서 요즘에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진단키트 관련된 이 종목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보합권에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서 저희가 연달아서 살펴봤는데요. 네. 혹시 다음도 제약바이오? 하나 더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기술 정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아니네요. 원전이자 해상풍력 관련된 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빅테크에서 소형 원전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일단 24조 원의 잭팟에 대한 그런 뭐 규모라고 해요. 24조 원을 여러분들 24조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24조가 그냥 당장 통장에 찍히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좀 바라보시고 이게 짓는 데 있어서 24조가 투자가 들어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후에 꾸준하게 좀 매출이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 SMR 발표까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 거기에 플러스를 이제 한국 폴란드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좀 멀리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관점,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서 해상풍력과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SMR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직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움직임이 굉장히 좀 지루해요. 답답한 그런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자리 물량 소화만 여러분들 잘 해준다면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자리만 잘 해주면 아무리 못해도 3,000원 이상은 좀 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관련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개인 투자들 매매 세력들도 많이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 우리 기술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전이 아무래도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봤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양시장 상승세 나오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대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좀 전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네.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걸까요? 네, 미코바이오메드 보셨으면 이제 진매트릭스 관련해서 좀 체크하자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시장 여러분들 잔잔할 때 이런 종목 좀 매수를 해 보시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엠폭스 확산의 WHO에서 팬데믹을 좀 경고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서 지금 원숭이 두창으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좀 진단하는 네오플렉스, MPX 그리고 원숭이 두창 대상포진을 동시에 좀 감별할 수 있는 네오플렉스의 MPX 이제 VZV 관련해서 개발 좀 완료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매트릭스가 실질적으로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서 좀 들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전략적으로 지금 3,720원 구간이에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여러분들 부담이 안 되시는 그런 구간이 좀 위치해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4,000원 여기 일단 박스권만 여러분들 벗어나면은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쉽고 일단 2차 목표가는 4,250원 이게 차트가 좀 작아서 그렇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수렴형 만들고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된 양봉 추이적으로 돌파가 지금 나온 자리잖아요.
이게 수렴한 만큼 여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각 수렴형을 여러분들 만든 만큼 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못해도 이제 5,000원 이상은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좀 바닥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자리까지만 1차적으로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틈틈이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3,450원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모아가시기 딱 좋은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지로 진 매트릭스 살펴봤습니다. 이 엠폭스 확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진단 키트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는 양시장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세에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런 상황 속에서 아니 월요일이고 뭔가 기운차게 저희가 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상승 나오고 있는데 그 상승 나오는 거야? 라고 체감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도 체감은 안 되는데 0.9%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상승이 나오지? 라고 좀 느낌이 올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 보시면 굉장히 좀 말라 있어요. 사실 이게 상승이 0.9% 거의 1%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그만큼 국내 시장의 수급이 좀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 외국인들 컷해봐야 코스닥 600억 들어오고 있고 선물 3,900억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 가까이 올라올 그런 모습이 아닌데 올라오고 있다는 건 어쨌든 수급이 그만큼 많이 좀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추이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에 따른 그런 움직임을 좀 잘 보시고 중요한 건 여기 2,700포인트를 좀 넘어야겠죠. 2,700포인트를 좀 넘어 주어야 추이적인 그런 상승이 좀 나와줄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2차전지가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2,700포인트를 좀 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가 진짜 이런 자리를 좀 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을 좀 발표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아직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의아하게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하시자.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드신다면은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비중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전략적으로 내가 뭐 진짜 2차전지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매수를 조금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2차전지 반도체가 받쳐 주어야 지금 시장을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 전까지 지금 뭐 경제 지표나 확실한 그런 실적 모멘텀 자체가 지금 받쳐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급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서 이제 살펴봤던 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라든지 제약바이오 개별적으로 위고비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엔터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개별적으로 이슈 있고 수급이 좀 많이 비어있던 그런 종목들에서 지금 승산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기 때문에 거래가 최근에 많이 없었던 그간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일정과 관련해서 투자하신 그런 전략도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오후장 전략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전문가님 이제 막판에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아이폰이 지금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네. 이제 반도체가 아직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쨌든 아이폰 16 덕분에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서 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중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는 지금 사는 건 아니다. 음, 라고 보고 있고 애플 관련해서 물론 뭐 실적 잘 나오면 좋겠죠. 근데 명확히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랑 애플이랑 경쟁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관련해서 뭐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전반적인 이제 수급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는 애플 관련돼서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실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애플이 지금 당장에 뭐 반도체 어느 정도 좀 훈풍을 줄 수 있겠지만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추이를 좀 돌려주는 역할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좀 한 템포 쉬어가자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과 더불어서 아이폰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원전, 방산, 그리고 엔터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진 매트릭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실적 발표에 따른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수급이 강한 종목을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